이번에는 버려도 좋은 집을 찾아 가을 안개 몰고 원주에 왔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살 때도 이렇게 낮은 담장에 집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아직 이런 풍경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저 뒤로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약간 원형으로 돌아간 그런 지붕 형태라서 그런지 무슨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같기도 하고.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니 일단 그리로 가보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 정말 사람 사는 집이 맞나요? 딱 보기만 해도 일단 눈에 띄는 게 효율성 때문에 이제 직각으로 짓기가 되게 쉬운데 원형의 곡선을 쓰신 게 되게 신기하고, 제가 또 저 눈길이 가는 거는 요 담장 부분인데 이제 막힌 부분도 있고 뚫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개폐감을 주는데 철망을 써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폴짝 넘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하고 담장은 가리는 게 목적인데 말이죠.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아요 이 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저는 무슨 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 스테디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원형의 집을 지으시고 목조주택으로 지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건축가인데요. 네, 제가 조금 실험해보면서 직접 경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자 집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사시기에는 집이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많이 안에 계신 거죠? 저희 애 둘 있고요. 할머니는 안 계세요. 할머니 없. 그렇게 보기에는 나이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젊진 않고요. 네,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남들 직장 다니면은 다 건강이 점점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그때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수치가 100을 넘기 시작하니까 저는 뭐 그게 다른 분에 비해서는 뭐 미미할 수 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 다시 돌려놓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한 아내 현정 씨의 결단. 부모님의 고향인 원주 시골 마을로 내려와 집을 짓기로 한 거죠. 건강한 작물로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음식이 몸에 건강하다라는 결론 때문에 저희가 좀 생산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시골을 오게 된 것도 있고. 설마 이 정원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거는 아니죠? 와, 이 정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집들 많이 봤지만 네. 그런 스타일로 정원을 꾸미는 분은 또 처음이라서. 꽃이 있는 걸 봐서는 정원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심히 당황스럽네. 아니, 무가 왜 여기서 나와? 아유, 버섯은 또 왜? 이게 대략 난감한 이 정원의 정체 대체 뭘까요? 산에서 보시면은 그 식물들이 알아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우리 인간 경작지에 차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자연의 원리를 모방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물을 심어가지고 여기가 숲처럼 돼서 어떤 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먹으면 정말 재밌겠다. 집 탐구 왠지 재미난 보물찾기가 될 것 같네요. 이야. 이야, 와 정말 예사롭지 않을 거란 짐작은 했지만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아우, 시작부터 대박 보물을 발견한 기분인거려.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복구조의 집의 전형적인 모습, 그거를 생각을 했지 한국적인 주거문화? 이 공간이 저는 드는 생각이 시골집 할머니 댁 가면은 거기 앞에 이렇게 샤시로 추워서 막아놓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차용하면서 이제 여기가 저희의 이제 그 작업 공간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동네 어르신분들도 저희 집 오셨을 때 이제 신발 벗고서 들어오세요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여기 걸터 앉으셔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시면 너무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옷걸이도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근데 여기서 앉아서 계속 우드카빙도 한다거나 뭐 땅콩을 깐다거나 하면서 여기서 먼지가 다 가라앉아도 되는. 텐마루는 원래 그런 멀티 공간이죠. 현관 바로 옆에는 서양에서 머드룸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공간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흙이 묻는 옷을 입고 집을 들어오면 흙 묻은 옷을 아무 데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신발을 신은 채로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손을 씻는 데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자연스럽게 세탁실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게 된 거예요. 네. 또 반전이네요. 칸칸이 아닌 한옥집 구조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사방에 탁 트여 있을 줄이야. 공간 자체가 작은 집이 아니네요.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거실과 다이닝, 주방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어중간하게 큰 공간이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통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가족들 간에 소통하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겠다. 오, 천장은 또 왜 이렇게 높아요? 저리 높게 창을 달면은 청소는 어떡하고? 사실 아까 밖에서 볼 때는 2층 집인 줄 알았다니까요. 좀 이쪽이 일단 높게 된 거는 이제 전면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완충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채광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고측창을 제가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붕이 높아지는데 여기 또 강원도잖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어야지 눈이 와도 다 내려갈 수 있게끔. 오호라,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 정도 경사면은 눈송이도 내려앉자마자 미끄러지겠다. 그래. 그나저나 지훈의 곡선으로 만든 걸까요? 왜냐면 이게 맨날 하루하루가 작물들은 다르게 자라요. 근데 이 상황을 계속 관찰하지 않으면 저희가 뭐 수확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거나 얘네들이 뭐 좀 상태가 안 좋네 이런 거를 판단하거나 이게 어려운데 이번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현관까지 돌아서 들어오게끔 했어요. 다이렉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서 오면서 마당을 계속 더 볼 수 있게 하고 집 안에서도 계속 마당을 계속 관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집 규모에 비해 주방은 작고 심플한 편. 그런데 주방 가구가 다 원목이네요. 칸막이 벽이나 낮은 벽이나 가구들도 다 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항상 건물을 설계하고 이제 막 목조로 잘 해놓고 마지막에 그 완공됐을 때 들어가면은 제일 속상할 때가 그 가구 냄새, 그 가구 VOC 냄새 맡을 때가 제일 좀 많이 힘들어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지으면 원목으로 하자. 이제 남편이 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에 맞는 비싼 목재는 안 해도 원목으로 다 구조를 짜고 상판도 메탈로 하면서 웬만하면 다 또 나중에 철거가 되면은 네, 자연분해되고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대체 왜 버려도 좋은 집인가 했더니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군요. 어머, 개수대가 2개인 것도 잘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데요.
네, 왼쪽은 소금기가 너무 많은 물은 시오수관으로 빠지게끔 관을 빼놨고 원래대로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가 마당으로 바로 나가게 따로 설치를 했어요. 엄마나 싱크대 배수관을 2개로 뺀 집은 나 처음 보네. 그나저나 설거지물을 왜 마당으로 보내는 건데요? 생각보다 생활하수로 나가는 물량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거지뿐만 아니라 손 씻는 거, 목욕하는 거, 샤워하는 걸 다 합치면 하루에 저희 4인 가족 기준이면은 거의 100리터 이상 나온대요. 아무리 물을 아낄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양이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게 또 저희 먹을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 저 세제로 설거지한 물인데 괜찮나요? 세제는 저희가 오히려 영양분이 되는 세제를 골라냈거든요. 그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물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소재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해체 감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구조도 더 쓸 수 있는데도 그냥 거기 온갖 폐기물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건데 멋지게 지는 일에만 몰두하던 새내기 건축가에게 그날의 충격은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 됐답니다. 아,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지금 세상이.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할아버지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집 창고 앞에 우사가 있는데 그게 해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고 철거를 했다. 제가 이거를 철거 전과 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폐기물 사진도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폐기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사는 흙이랑 나무로만 돼 있잖아요. 나무는 땔감으로 두시고 흙은 그냥 밭에다가 뿌려 놓으셨다고 하시는 걸 듣고서 아, 그 옛날에는 정말 자연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집을 그렇게 하고서 살았었는데 100%는 아니어도 최대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 그걸 목표로 중목 구조를 선택한 거죠. 중목 구조를 쓴 다음에 다른 재료들을 선택할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단열재와 방수 재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천연 소재로 할 수 없을까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그건 안타깝게 일부 타협한 점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 쓰고 싶은 거죠, 전혀. 저 예를 들어 볏집을 한 60cm 그냥 벽으로 쳐버리고 싶고. 네. 거실 반대편에는 복도가 이어져 있네요. 어쩐지 숲속 오솔길 같기도 하고 아우 이 분위기 마음에 들어요. 신기한 복도를 따라서 저희가 오니까 장면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이들도 이제 놀이하기에도 좋고 네, 막 이렇게 숨었다가 막 무슨 발자국이 쿵쿵쿵쿵쿵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고 저 이 집에 들어와서 여기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살짝 꺾어지면서 네, 맞아요. 내 방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저는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이제 공간적으로도 저기도 층고가 높다가 잠깐 여기 복도에서 낮다가 여기가 다시 높아짐으로써 조금 더 극적으로 이게 공간 변화가 느껴질 수 있게끔 했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 고측창이 여기 공간을 은은하게 하루 종일 밝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정원 방향으로는 아이들 방이 나란히 배치돼 있고요. 아이들이 방에서 바로 정원에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대요. 안방은 아이들 방 건너편 북향이랍니다. 저 아이들 방보다는 천장이 조금 높고 네. 그래서 여기 집 실내에서 실내로 이제 고측창을 낼 수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아무래도
해가 잘 드는 남쪽 방을 아이들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그래도 자연광이 저는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복도를 통과해서 이제 고측창을 만들어서 이제 빛이 이제 여기 저희 방까지 들어오게끔 자연광이. 북향방에도 하루 종일 모자람 없이 빛을 들이는 설계의 마법이죠. 그런 공간에 북극곰 한 마리가 저를 상징하는 북극곰인데 다 이제 제가 북극곰을 좋아하는 걸 알고 다 선물로 받은 것들이에요. 이것도 선물로 받은 북극곰인데 저희 침대 바로 위에 저희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곰신님이라고 불러요. 아유, 언제부터 북극곰을 좋아했길래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에서 받은 선물이 북극곰 인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북극곰을 그냥 그 귀여운 외모로만 엄청 많이 좋아하다가 2050년에 멸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좋아만 해서는 이게 지금 일이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단순히 지속 가능한 건축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해서 그 이후로 생활부터 저희가 조금 더 좀 더 지구를 위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 더 계속 발전돼서 이제 지금의 집까지 설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신혼여행을 북극곰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 인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네 맘대로 해라. 어머, 진짜로 보러 갔네. 북극곰 덕후 아내 덕분에 둘도 없는 허니문이었대요. 이야. 와이프가 북극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일종의 세뇌를 좀 당한 거죠. 그래서 북극곰, 그리고 주변의 모든 물품이 북극곰이다 보니까 나도 일정 부분 환경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준희 씨는 사실 신소재 공학을 전공했대요. 천장 붙인다. 알려줘. 그런데 이제는 천연 소재만 궁리한다니 인생 참 알 수 없죠. 네. 어떻게 그냥 전도매사. 성공. 저기 있다 저기. 아이들도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레 배우며 자랍니다. 야, 너무 좋다. 장군아, 이거 먹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고구마 생강.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고구마 망했는데 잘 됐다. 아 지금도 가르기인데 뭘 심어? 양파. 양파. 풀밭에다 양파 심어? 보이세요 이거? 양파? 양파 보이고 있어. 아이고 파를 먹어 파를. 담장이 낮은 덕분이겠죠. 마을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챙겨주신답니다. 나중에 파 뽑아 먹으러 와. 네, 감사합니다. 시골 가면 뭐 텃세심해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남하고 교류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다 이런 뭐 잔소리로 들리고 텃세로 느껴지고 하는 건데 저희는 여기 와서 이제 이 마을 분들이 여기서 사셨던 것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분들이랑 이제 교류하면서 너무 즐겁고 지천에 널린 게 천연 소재들이라 필요한 소품들은 그때그때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 사용을 한대요. 자연에서 얻는 재료들은 이게 다 공짜잖아요. 이거 그냥 갈대에서 꽃 나오는 거 그냥 뽑으면 되고 남편이 자작나무는 쓰러진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가공을 통하면 오랫동안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자연 소재로 된 물건 쓰는 게 좋은 게 버릴 때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부터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잘 버릴 수 있는 것, 집도 물건도 인생까지도 말입니다. 과정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매일같이
하고 살고 있는 게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그런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려줄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이냐, 굉장히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그거를 잘 구현한 집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야심한 밤까지 둘이 또 무슨 국리를 중이셔? 우리 내일 양파 마저 심어야 되고 마늘 마저 심어야 되고 김장 해야 김장까지? 되고 매주 뭐? 써야 되는.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이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 이 시간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버려도 좋은 집을 지은 건 무엇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을 오래 지켜가기 위해서겠지요.